자, 반갑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들이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빨리 복구도 해야 되지만 복구를 하면서도 안전을 좀 많이 기해야 될 것 같네요. 안타까운 희생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어제 후반부에 그래도 조금 더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은행주들의 호실적, 그리고 골디락스, 큰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닌 그 골디락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좀 받으면서 기대감의 상승을 출발했고, 여전히 이제 주도 대형주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시총 상위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면서 코스닥은 장 초반에 좀 흔들린 것 빼고는 오후까지 강세가 좀 이어졌고요. 물론 이제 실적 장세로 인해서 업종별로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강조해드린 그 순환매 업종들 위주로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는 그걸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업종으로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주가 상승세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로는 이제 캐나다의 6월 CPI가 2.8%대를 좀 보이면서 처음으로 2%대에 진입을 했고,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CPI를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아직도 6.5%대에서 이제 이번에 5.5%대까지 떨어졌고요. 영국은 8.7%에서 7.9%까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순이익이 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이익률은 조금 하락을 해서 장중에는 조금 하락이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흐름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의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지만 매출액은 역시나 하회를 좀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대부분 좀 주요했던 실적들, 그리고 MS, 애플 이런 실적들이 이제 향후의 방향을 가늠하기보다는 지난 1분기 때 좋았던 실적들이 얼마나 또 더 좋아졌을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좋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요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도 이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그 업종별 양극화는 조금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요국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보니까 7월에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금리 인상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99.4%, 99.6%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은 이제 90% 이상까지, 90% 가까이 좀 올랐고, 11월, 12월도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로 전망이 돼서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미국도 3%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금 2%대죠. 그래서 목표 인플레이션이 2%대였으니까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유효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차후의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니까 한 번 정도의 여유가 더 남는 거죠. 7월 달에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한 번이 남는데, 그걸 어떤 시점에서 또는 갑자기 이제 물가가 올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력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무조건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 회복력에 따라서 업종별 양극화도 심해진 상태니까 그 업종별 양극화에 해당이 되는, 부익부에 해당이 되는 업종들로 계속 채워나가시고 포트를 교차해 놓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주, 이번 주는 2차 전지주들이 계속 끌고 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에코프로 HQ까지 이제 올랐으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단기 차익 실현에 대상이 된다면 다른 종목들 또는 다른 업종들의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선순위로는 반도체 소부장, 엔터, 조선, 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순환매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를 앞서서 계속 드렸고 그걸로 30% 이상 수익을 드린 것도 그 비슷한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후공정과 함께 디자인하우스, 뭐 비메모리 반도체 말씀을 드렸던 것도 비슷한 계기가 될 거고요. 자, 시장의 뉴스도 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바이오 쪽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정부에서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그리고 수출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되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올 바이오팜, 뭐 국전약품, 뭐 펩트론, 에이프로전, 뭐 SK 바이오팜 등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메타와 함께 AI 언어 모델 제공을 하고 가격 정책에 대한 발표도 좀 있어서 뭐 어제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뭐 인포뱅크, 그리고 로봇 관련주 쪽도 이제 반등이 같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뭐 의료 미용 쪽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인 쪽에 M&A 시장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의료 AI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딥노이드, JLK, 뭐 하이로닉, 뷰노, i3 시스템 등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어제 독일 공장 규모 2배 확장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독일 쪽 공장을 늘려서 그걸 좀 맞추겠다라는 계획을 조금 세운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K엔솔, LNF, 이스페셜티 케미칼, 탑머티리얼즈, 에건 케미칼 등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하드웨어 5칩 차량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 활량 확보 소식 때문에 텔레칩스, 두산테스나 고영, 앞서서 뭐 텔레칩스는 뭐 공략을 해드리고 큰 수익이 어제 드렸었죠. 그리고 두산테스나도 공개방도 그랬고 저희 고급방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벌써 20%가 넘게 수익인 상태고요. 뭐 고영, 프론티어, i3 시스템, 팅크웨어 등 뭐 관련주들 대거 급등세를 좀 보였고,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내린 거에 비하면 이제 비메모리 쪽이나 하드웨어, 차량용 반도체 쪽은 오히려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제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그 국한된 속에서 어느 쪽이 지금 갈까,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미 오른 종목을 사봤자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 상승세가 굴곡을 타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쉬는 자리나 조정을 보이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지, 이미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또다시 같이 조정을 받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은 더 걸린다라는 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스테오닉, 레이, 어버브 반도체, 모트렉스, 진성TC, FSD. 뭐 공통적으로는 지금 IT 쪽이랑 의료 미용 쪽, 그리고 자율주행이랑 뭐 차량 반도체 쪽, 그리고 기계 쪽 연결이니까 뭐 말씀드린 그 업종 순환매 돌고 있는 테마와 함께 업종들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관심 종목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 드리기 전에 어제 얘기들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들은 거의 다가 지금 매수가 안 됐어요. 대부분 다 매수가 안 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어제 첫 번째는 FNS테크인데, FNS테크 말씀드리기 전에 뭐 빠지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엠노, 벌써 5만원대 추천을 드린 게 이제 96,000원까지 오면서 90%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발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우후죽순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앞서서 이제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였고, 돌파하기 전에 드려도 5%, 3%밖에 못 먹고 30%, 20% 이상을 드시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하고 나면 사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타이밍 싸움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얼마나 상승 추세를 잘 보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어제 첫 번째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NS테크였죠. 자, 어제 돌파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침 시가가 좀 떠오르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 시가 이후에 쭉 미끄러지니까 공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거래량이 더 필요한 거였으면 어제 살짝 내려서 출발 이후에 그게 10분 이내에 잡히게 되면 그 자리를 통해서 반등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먹기가 좋은데, 괜히 상승으로 출발해 버리니까 전날 장대 양봉에 이어서 음봉이 크게 나와버리는 형태. 그래서 어제는 공략하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공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종가 부근 뭐 오늘을 생각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어제 종가 부근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나 엊그저께 시장의 종가 베팅보다는 오히려 시가 베팅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건,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실적에 딱 기인해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니까 시간 외의 움직임들이 시간 외의 움직임들이 되게 클 수가 있는 날들이 하루 이틀 정도 나올 거다. 그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거나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그게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그래서 아침 시가가 좋은 거지 오히려 종가 베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아마 조금 어렵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어제 매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시가 뜨면 공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걸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오후에 보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렵다. 그래서 뭐 레이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쭉 매끄러지고 오후에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충분히 38,000원 500원이나 38,000원 후반대 긍정액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겹쳐서 가니까 이 겹치는 걸 충분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량을 적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뭐 상승 출발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상승 출발하면 오히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자꾸 고점에서 사시는 게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이는 어제 오후 쪽 38,000원 중후반 쪽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고흐름대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보시고 일단 42,000원대 다시 돌파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산업도 어제 매수 자리는 없었어요. 뭐 내려서 출발했고 뭐 박스권 하단까지 체크는 합니다만 뭐 굳이 들어가자면 어제 종가 근데 종가상으로 요새 베팅을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등락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종가 베팅보다는 아침 시가를 좀 보시는 게 낫다. 자, 그리고 기가비스도 어제 상승 출발하는 바람에 매수 자리는 없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경우에는 거의 10분 이내 시세가 끝나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제 한 30분, 1시간 내에 더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건 뭐 공략의 대상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솔트룩스 뭐 이것도 공략은 가능하지만 뭐 시가가 뜬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드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공략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렸다가 출발했다면 오전에 조금 들어갈 수 있을 자리였는데 뭐 조금 높게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뭐 이런 건 먹었다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매수 불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크윙, 요것도 애매하게 상승 출발해 버리니까 맞고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약간의 반등들이 나와서 뭐 공략은 가능한 자리인데 요거는 아침에 지금 박스권이 딱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종가보다는 아침에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자리니까 어제 뭐 거래량도 많지는 않아서 오늘 확인하시고 다시 보시면 되고, 뭐 위쪽으로 무조건 시가 이상 전일 종가 이상 돌파를 한다라면 거의 10분 이내에 시세가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굳이 저는 매수를 드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초보자나 직장인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셔서 저희 방은 많이 오시고 그걸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자꾸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다음 종목, 더 좋은 종목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보다 하루 이틀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한두 종목 놓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스테오닉, 뭐 의료 미용 쪽에서 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애죠. 레이와 함께 오스테오닉 같이 좀 보시고요. 어제 시가나 종가 사이로 보시면 되니까 저가상으로는 6,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일단 7,000원대 돌파 시도, 7,000원대 돌파되면 역시나 얘도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뭐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중 신고가까지는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은 겹칩니다. 비슷한 자리로 앞서서 이제 뭐 엠노도 비슷했고 지금 오스테오닉도 비슷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업종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종가나 시가 이하로 가능한 자리고요.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뭐 어제 텔레칩스나 뭐 시그네틱스,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크게 못 드신 분들은 어버브 반도체 조금 공략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겹쳐서 V자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11,000원대 초반에서 만원대 후반, 그리고 1,600원, 1,500원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번 12,000원대 돌파 시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트렉스
자리는 뭐 AI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테슬라와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할 가능성이 때문에 최근에 더미동이나 뭐 일부 자율주행 관련해서나 뭐 카메라 관련주도 뭐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모트렉스는 좀 더 늦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캔들로는 걸려 있지만 네, 겹치기가 좀 가능해요. 그래서 19,000원 초반 까지는 가능하고요. 18,000원 중반 깨지 않는 선이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성 TC 기계 쪽이긴 한데요. 이게 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나 현대건설 기계처럼 우크라이나 재건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캐터필러가 이제 어쨌든 업계에서는 가장 수위를 달리는데 그 캐터필러와 뭐 일본의 회사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면 몇 안 되는 아직 많이 못 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14,000원 중반 정도 가격에선 가능하고요. 14,000원대 깨지 않, 13,800원 요 정도 깨지 않는다라면 한 번 더 반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ST 뭐 SNS테크와 함께 제가 많이 반도체로는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많이 먹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다시 거래량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요. 26,000원 초반에서 25,800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다시 24,000원 중반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한 번 더 돌파 시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34,000원에서 일단 3만원대 그리고 그 다음에 36,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조금 약세가 예상이 돼요. 뭐 시간외로 뭐 미국 증시 내에서 이제 시간의 발표로 조금 중요했던 애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빨리 가거나 뭐 시장이 많이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을 가둬놓고 움직이는 업종 내에서만 계속 움직임이 가능한 형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